전 세계를 속이는 이벤트 또는 전 세계를 속였던 이벤트. 예, 과거형이죠. 먼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국내 지수 흐름부터 잠깐 보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차트는 선물 120분봉 차트입니다. 120분봉. 그리고 요 색깔별로다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240선은 일봉으로다가 60일 이동 평균선하고 비슷하고요. 요 60선은 일봉에서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비슷하고요. 요 빨간 선은 일봉에서 5일 이동 평균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동급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 일방 채널에서 9월에 변곡이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횡보하던 이 추세가 계속 한 달 반에 걸쳐서 횡보하던 추세가 9월 들어서 위아래든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자, 그 이유를 먼저 아래쪽으로 가면 그 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자, 요게 빨간 선이 5일 이동 평균선하고 동급이 얘가 이렇게 여기서 쌍봉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9월 초에 9월 1일 날. 그래서 얘가 이제 쌍봉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쌍봉이죠. 분명히 아래쪽으로 가야 쌍봉이라 그랬죠. 그리고 5선도 이렇게 또 쌍봉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5선이 여기서 5선이 이렇게 쌍봉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쌍봉이 두 개죠. 20선이 쌍봉이고 5선도 쌍봉이고 하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죠. 근데 아래쪽으로 가는데 올 초에 기분 좋게 아래로 첫 발을 띄었어요. 그리고 이 파동이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파동, 요게 들어줄 때, 요게 마지막 파동의 끝자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슛도 됩니다. 라고 했었어. 요게 그러면서 회전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요 5선도 쌍봉이요, 요 20선도 쌍봉이고, 월이 바뀌는 순간에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다음.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아래쪽으로. 근데 요 매도가 이 선물 매도가 너무 약하게 나와서 선물 매도 양이 너무 약합니다. 좀 찝찝합니다. 제가 계속 그랬죠. 선물 매도 양이 너무 작아서 찝찝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대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가 60선이 반드시 저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60선은 굉장히 중요한 넥라인입니다. 반드시라 그랬죠.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저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침체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 개수만 옆으로 횡보를 해버려도 얘가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 누웠다가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60선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안 되면 반드시 이 자리는 수익 청산, 손실이 났어도 손절해야 된다 그랬어. 손절. 안 하면 죽음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썼죠.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선물 매도자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라인이라 그랬어요. 선물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죽었죠. 곡소리 났을 거 아니야.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숏은 청산 또는 롱으로만 해야 된다 그랬죠. 숏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봉 개수만 만들어도 위험합니다. 위로 갑니다. 봉 개수만 만들어도. 봉 개수만 만들어도 왜요? 이유는 이거라 그랬죠. 얘가 회전 걸립니다 그랬어요. 얘가 스토캐스틱이 요게 얘가 회전이 걸린다고. 얘가 회전이 걸리면 새로운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봉 개수를 만들어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저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야 얘가 침체까지 파랗게 빠지면서 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안 그러면 쭉 내려오다 말고 다시 위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가 월 초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상승으로 유지 중. 자, 그 다음에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죠. 전 세계를 속이는 이벤트 또는 전 세계를 속였던 이벤트,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자, 이 차트는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 그리고 차트에 대한 색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차트에 대한 색깔. 요거는 24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뜻한다 그랬죠. 24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그래서 상승 추세를 유지 중. 그런데 자, 여기 10월 여기가 언제예요? 여기 31일이에요. 10월 31일. 한번 볼까요? 맞죠? 10월 31일 날 1.5% 상승했습니다. 10월 31일 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10월 31일 날 최고점 찍은 거. 자, 10월 31일 날 최고점을 나스닥이 찍고 이 자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자리죠. 계속 매번 설명드린 자리고 반복적으로다가 봤던 자리니까 안 봐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추세가 240선을 타고 계속 추세가 상승 중에 있고 이날 이벤트가 나오고 이제 추세 얘기는 여기서도 또 하지만 반드시 상승으로 가든 240을 깨지는 않는 한 추세는 살아있다 그랬죠. 240을 여기서도 계속 지지받고 240을 깰 때부터가 문제라 그랬어요. 지금 추세 얘기는 아니고요. 이벤트 얘기를 해봅시다. 이벤트 얘기. 추세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날 10월 31일 날 이벤트 뭐가 있는지를 이벤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찾으러 갑니다. 이벤트. 자, 이벤트 찾으러 왔어요. 자, 이벤트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금리와 연관이 있겠죠. 저 때도 그래서 금리와 연관이 있을 거야. 보나마나 뻔하죠. 지금 미국에서 뭐 가지고 나스닥 아니면 전 세계를 쐐기겠어요. 금리밖에 없지. 금리. 자, 이번에 9월 18일 날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금리 인하가 현재 4.5%에서 4% 내지 4.25로 금리 인하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예정 확률이 96.4%. 그러니까 확률이 96.4%로다가 이렇게 금리 인하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 확률이니까 금리 인하 예정이니까 2007년도에도 금리 인하에 호재로다가 주가가 올랐잖아요. 계속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2007년도에 이벤트를 찾아본 것 뿐이에요. 2007년도 이벤트를 찾아본 것 뿐이야.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 인하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금리 인하를 찾아가 봅시다. 요건 조금 확대를 해 놓은 거죠. 확대를 최대한 보기 쉽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맞죠? 금리 최고가에서 여기 최고가 있잖아. 최고가에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죠. 자, 그러면 얘도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볼게요. 금리 인하, 그때 인하 호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금리밖에 없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뭐였어요? 10월 31일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10월 31일. 자, 여기 10월 30일 이벤트가 있었네. 있죠?
10월 31일 날 금리 인하가 4.5%야. 그 전에는 볼까요? 그 전에 어떻게 됐었나? 그 전에가 4.75였네. 그 전에 4.75이다가 4.5로 금리 인하한 이벤트가 나온 날이었네. 그냥 과거를 쳐다보는 것 뿐입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보고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가가 오른 이유는 금리하고 연관이 있네. 그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고요, 도대체. 호재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호재잖아. 주가가 호재인데 왜 떨어지냐고. 호재인데. 호재인데 이게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가 떨어졌잖아, 호재인데. 금리 인하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때만 하고 금리 인하 한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인하했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고. 그때 이 10월 31일 날 금리 인하하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그 후에 빠졌죠. 하루만 좋았지, 하루만. 하루만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전 세계를 속였던 이벤트라 그랬잖아요. 속였던이에요, 과거요. 그러면 이 양봉이 나오는 날 국내 주식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 호재가 터지면 그 호재를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31일이에요. 31일. 자, 31일 날 우리는 미리 올랐네. 미 주식은 오르지 않았죠. 횡보했어. 미 주식은 횡보했는데 우리나라는 31일 날 먼저 올랐어. 0.6%. 같은 날. 우리나라가 장이 먼저 열리고 미장이 늦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을 했고 그 다음 미장 31일 날 오르자 우리나라에서는 팔아먹었네. 그죠? 팔아먹었으니까 음봉일 거 아니야. 음봉은 팔아먹었다는 얘기고 양봉은 매수했으니까 양봉이잖아. 그죠? 우리 선도 세력은 외국인이죠. 기관이 아니죠.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미장이 오를 때 팔아먹었죠. 11월 1일 날. 그죠? 예. 그리고 이날도 11월 6일 날 양봉이 나왔어. 11월 6일 날 지금 이 금리 인하를 외인들이 그 호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를 뇌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진짜 야, 니들 금리 인하하니까 진짜 지금서부터 주가 올라가는 건 맞아? 힘채 없어? 지금서부터 계속 경기 좋아지는 거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도 예측이 되는 거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볼게요. 예. 자, 11월 6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1.9%. 상승도 많이 했네요. 1.9%나 상승을 했어요. 11월 6일이에요. 6일 미장. 11월 6일 같은 달이네. 그럼 우리나라가 먼저 올랐네. 이날도 11월 6일 날. 그 전날은 그 5일 날 미장은 0.5%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장에서 열리기를 우리나라는 반대로 상승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한 거네. 그러면 그들은 알고 있었네. 그 다음 날 이렇게 양봉이 나올 거를. 그러면 우리나라를 미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포지션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제가 수급 분석을 칼같이 하죠. 이때 수급 분석을 칼같이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제대로 보여주죠. 자, 그러면 미장이 6일날 우리나라가 먼저 6일날 상승하고 그 밤에 미장이 상승 6일날 하자 7일날 국장은 팔아먹겠죠. 또 여지없이 이렇게 팔아먹죠.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물량 정리를 하면서 반토막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또 차트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차트 설명이 아니고 이벤트 전 소개를 속였던 이벤트를 이용해서
전 세계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되지. 내가 우리나라 장을 매매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예, 전 세계를 속였던 2007년도에 그리고 나서 반토막이 났던 사례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